안녕하세요. 5주차 글쓰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하나 냈죠. 몇 분들이 그 숙제에 대한 답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 속에 사실 제가 원하는 답은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이제 글쓰기 수업이 글 쓰라고 소리는 하지도 않고 맨날 뭐 일을 하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글쓰기에 들어가기 전에 서술이 너무 길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게 제가 글쓰기를 경험해 보니 일단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죠? 생각하는 방법,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주제를 정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글을 쓰기 어떤 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개의 단어를 이야기했고 문장을 이야기했고 문단을 이야기했고 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이 최종 목표죠. 이제 글이 완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완성된 글로 나아가기 위해서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문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글쓰기 글 한 개의 글이 가지고 있는 구성적 요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그 단계별로 놓고 봤을 때 단어와 문장과 문단과 글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단순히 단어의 조합이 문장이고 문장의 조합이 문단이고 문단의 조합이 글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그러면은 이제 문단의 조합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개의 글의 조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들이 남게 되겠죠. 글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안 박지원이 전쟁에 글쓰기를 비유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연안 박지원의 글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전쟁과 같은 것이죠. 내가 쟁취하고 목표를 두고 그것을 쟁취해 나가는 얻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술과 전략을 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결국 이 목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략과 전술을 가져가는 것과 이 목표를 이제 정하는 것, 타겟을 정하는 것, 이 부분들은 결국 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잘 이야기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은 주제를 정하게 되면 주제를 정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어떤 사실을 두고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이야기할 거냐, 뭘 이야기할 거냐, 내가 무슨 메시지를 던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그 목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정하게 되면, 즉 제목을 정하든가 주제를 정하게 되면 정한 주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 데는 다양한 고민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민거리를 저는 단어, 문장,
문단, 글이라고 하는 이 그냥 이제 이, 이 표면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고 실제 이 글에 가기 위해서 고민을 해가는 어떤 과정, 다른 사람이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을 먼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쓸 때 저 사람의 글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던데 나는 어떻게 해갈까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제가 생각하는 이 글쓰기, 이번 학기 글쓰기 수업에서 의 목표입니다. 즉, 이게 이제 개인으로 만나서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서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의 글을 써라고 하고 고쳐주고 하는 직접적인 어떤 부분보다도 고민거리를 던지는 그런 과정이 이번 학기 수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가 해주고 싶은 것이고요.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 속에 여러 가지 재미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부분들은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양한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좀 편하게 글쓰기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를 잠깐 보고 다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인도인 민담 8을 4가진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여기 있는 욕심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늘 불평불만이 많다, 투덜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주제는 뭐냐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주제이고, 그리고 뭡니까? 투덜거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배를 짜는 착실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 욕심이 너무 많고 항상 투덜거리면서 살고 있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은 왜 팔을 2개만 주셨지? 팔이 4개면 지금보다 일을 2배로 할 수 있고 돈도 더 빨리 벌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배틀의 나무틀 하나가 부러졌다. 젊은이는 급히 산으로 나무를 구하러 갔다. 적당한 나무를 찾다가 마침 마음에 드는 나무를 찾았다. 이 정도 나무면 되겠구나. 빨리 베어서 다듬어야지. 자, 왜 팔을 2개만 주셨지? 빨리 베어서 다듬어야 되겠다. 그가 도끼로 나무를 찌그려 하자 어디선가 구슬픈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어려서 쓸모가 없을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딱 2번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자,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는 속는 셈 치고 도끼를 거두어서 소원을 말했다. 내 소원은 팔 4개를 가지는 거야. 젊은이는 다른 나무를 구해서 집으로 돌아와 배틀을 고치려 하니 신기하게도 팔이 4개로 불어났다. 같은 시간에 2배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여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2팔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기쁨도 잠시 주위 사람들이 그를 피했다. 자, 팔 4개가 생기니까
아내마저 남편이 아니라 위장한 괴물이라며 그를 쫓아버렸다. 그래서 그는 나무에게로 가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두 번째 소원을 말했다. 그런데 나무는 자신의 나무 밑에 자라는 잡초를 매일 뽑아라. 그래야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고 팔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불평하지 않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여기서 욕심이 많아서 투덜거렸다 라고 하는 거죠. 불평하지 않았고 욕심 부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주제는 뭡니까? 중심 주제는 뭐죠? 이거죠.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마라. 투덜거리지 마라 이겁니다. 자, 이게 주제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주제는 바로 욕심을 내지 말고 투덜거리지 마라. 아마 글을 읽었었던 많은 분들이 전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주제가 뭐지? 라고 했을 때는 다들 주제를 이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제만 있을 거냐,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주제만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주제를 뭘로 잡았느냐면 바로 욕심이 많고 투덜거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어요. 실제. 그죠? 실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글의 맨 처음과 맨 끝에 보면 이게 나오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자, 그래서 욕심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처음에 끝에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제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자, 글 쓰는 사람이 주제를 잡아가지고 썼다라고 한다면 이것밖에 주제가 없겠느냐. 글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죠. 예.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 강의를 위해서 이 글을 인도의 민담 팔을 넷 가진 남자라고 하는 이 글을 인용을 해서 강의를 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겠죠. 그런데 강의자의 방향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이제 자, 그래서 주제가 딱 이거밖에 없겠느냐? 다른 주제를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고민하게 되겠죠. 다른 주제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은 다른 주제도 여기에 주제가 될 만한 다른 주제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쭉 보니까 뭡니까? 자, 여기 벌목에 대한 부분, 벌목,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한 자, 이 벌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벌목에 대한 부분이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팔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개를 가진 이 주인공을 쫓아냈다라는 거죠. 괴물이라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 즉, 나와 다르다. 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인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벌목에 대한 어떤 부분. 왜 나무를 베니? 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벌목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와 다른 것에 대한 편견. 그죠? 그리고 사람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그 사람을 평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거죠.
즉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평가된다는 거죠. 안 좋게.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기심.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끌어나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주제를 잡을 수 있는 것, 또 다른 측면에서의 소주제를 놓고 본다면 바로 이기심이라든가 나와 다르다는 것에 대한 편견, 그리고 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벌목하는 것에 대한 잘못됨,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잡을 수 있다,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글 쓰는 사람이 A라고 했다고 해서 그 글을 읽으면서 A를 생각해야 되느냐? 반드시 아니라는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글을 쓰는 사람이 A라고 글을 썼다 하더라도 읽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글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글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글쓰기에 있어서는. 뭐 글쓰기까지 안 나가더라도 글 읽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즉 내가 한 편의 글을 기억하는 방식이죠. 한 편의 글을 기억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방식이 다른 사람과 똑같아야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 미학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의 어떤 대상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의 이야기죠. 수용 미학, 수용 받아들이는 미학입니다. 철학적 가치로 놓고 봤을 때, 자, 수용 미학의 측면에서 놓고 봤죠. 자,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저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제 옷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 입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 코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안경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흰머리를 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흰머리, 아이고 저 교수님 젊은 것 같은데 흰머리가 많네. 그죠? 아, 돋보기를 썼네. 뿔테 안경을 꼈구나.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어떻게 비춰진다? 보는 사람의 시선,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를 기억할 때, 저를 기억할 때 흰머리를 가진 신상구 교수. 그죠? 아니면은 이제 항상 그 파란색 세타를 입고서 강의하는 신상구 교수. 뭐 이렇게 뿔테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는 신상구 교수. 그죠? 이제 그렇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신상구 교수는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은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흰머리의 교수, 뭐한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글도 바로 그거라는 거죠. 글은 내가 쓰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그 글을 평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관점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이 관점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똑같이 봐야 될 이유도 없고 똑같이 봐서도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남들이 그렇게 봤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볼 이유는 없거든요.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사물이든, 그것이 한편의 글이든, 영화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고 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이는 겁니다. 그 나의 관점을 키우는 것이 글쓰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점을 기르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나의 관점을 길러서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학기 글쓰기 수업에서 딴 거 글쓰기를 잘하고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글을 읽을 때 나의 관점으로 글을 읽어서 그것을 매핑,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빼내는 거죠. 굳이 뭐 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아는 부분, 알고 싶은 부분만을 정리를 해서 그것을 기억하면 되죠. 그래야 논쟁이 일어날 수 있죠. 논쟁이라고 해서 뭐 다툼으로 되겠지만, 다툼을 생각하겠지만, 결국 하나의 글을 읽고 하나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너의 관점은 뭐니? 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관점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는 이렇게 보았다. 뭐 짜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처럼 나의 생각, 나의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 정리를 쭉 해보니까 이제 이런 거더라. 그래가지고 생태계의 문제, 그 장애인에 대한 문제, 개인주의적인 어떤 문제,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바로 이 글 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각각의 또 다른 어떤 이 주제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발견입니다. 발견. 이야기 주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거죠. 새로운 관점을 끄집어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확장을 해나가고 재구성을 해나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확장하고 재구성할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토끼에게 화살을 돌리고 거북이를 이래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게으르면 안 된다. 그죠? 오만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형철, 연세대 김형철 교수님이 예전에 TV 특강인가 거기 나와서 이제 아주 제가 감명 깊게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들었을 때 그때 김형철 교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가 가지고 있는 이 요소는 자, 여기에서 바로 이겁니다. 거북이가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북이가 토끼에게 달리기 제안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죠? 왜 거북이가 토끼에게 달리기 제안을 했을까요? 이 김영철 교수께서 철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했던 질문입니다. 왜 했을까? 그죠? 이게 뭐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떤 답이 올지를 몰라서 내가 왜 했을까요? 자, 자신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뭐 42.195라고 한다면 출발선에서 도착점까지 이제 도착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래서 애초에 거북이는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제안했겠지만 경쟁 상대는 바로 토끼가 아니었던 거죠. 경쟁 상대는 뭐예요?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자신이 바로 경쟁 상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토끼가 경쟁 상대였으면 거북이가 애초부터 경주하자 했을까요? 뭐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예 이 토끼에게 달리기 제한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경쟁의 대상이 이 토끼일 경우에 그래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북이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이기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 막 하는 동안 토끼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는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이 경주에 있어서 경쟁 상대는 애초에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었다. 불가능에 대한 도전. 근데 끝까지 뭡니까? 종착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겠노라고. 출발선에서 마지막 이 도착선까지 가겠노라라고 하는 그거죠. 내가 시작을 했으니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노라라고 하는 거에 바로 거북이의 생각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가 토끼가 자고 있어도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토끼는 토끼의 일을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이제 목표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승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도착을 하고 나니까 이긴 거죠. 꾸준히 가다 보니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거북이가 결승선을 통과해서 이긴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북이에게. 토끼를 이겼다는 것은 의미가 애초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거북이의 의미는 뭐냐? 완주를 했다라고 하는 거. 완주를 했다라고 하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 불가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경주가 의미 깊은 겁니다. 의미 있는 거죠. 자, 거북이에게 아주 의미 있는 경주였다. 자, 그럼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야기의 주제를 이제 발견하고 또 확장하고 재구성하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김영철 교수께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신경질이 났단 말이죠. 토끼가 결승선을 지가 이겨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태함으로 인해서 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아차, 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 여기서 멈추었다면 이야기는 이서부와의 이야기는 뭡니까? 오만하지 마라,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뭐 낮잠 자지 마라 하는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올 테지만,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면 주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 토끼가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화도 나고 스스로에게 화도 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북이에게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거북이에게. 자, 거북이가 토끼에게 달리기 시합을 제안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누가요? 도전자가 누굽니까? 토끼예요. 토끼가 거북이에게 경주를 하자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이제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제안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김영철 교수의 질문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이잖아요. 자, 여기. 자, 이렇게 글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이 쭉 되는 거죠. 다시 이제 했죠. 거북이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자, 그래서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자, 저한테 이제 글을 보내온 분들도 많은 분들이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했던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글을 이제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왜 받아들이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또 던지겠죠. 왜? 질 것이 뻔한데 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받아들인다면 종목을 무엇으로 할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종목을 달리기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자,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김현철 교수님의 이제 그 강의에서 여기까지예요.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받아들인다면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수영으로 하자. 이게 이제 히든 카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거기까지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3의 대답을 내가 합니다. 정반합 이렇게 한다면 자, 경주를 시작했어요. 자,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경주 받아들일게. 나는 안 할래. 왜? 질 게 뻔하니까. 받아들이는 거는 뭐냐? 토끼가 불쌍하잖아. 그죠? 질 것은 뻔해요. 이미 왜냐면 이때 다시 경주를 할 때는 토끼가 낮잠을 안 잘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인들 둘 다가 문제예요. 뭐 문제가 아니라 지는 거죠. 지는 거. 다만 이제 하나는 뭐 토끼의 위신을 살려주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죠. 경주를 뭘로 하냐? 수영으로 하자. 자, 수영으로 경주를 하자. 이것도 생각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왜 굳이 달리기로 하냐? 자, 이번에는 뭐야? 내가 잘하는 수영으로 하자. 물속에서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 역제안. 그죠? 자, 여기 거북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오케이. 경주를 받아들이겠다. 다만 뭐예요? 이번에는 종목을 바꾸자. 수영으로 하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끼가 또 낭패를 보는 거예요. 토끼를 두 번 죽이는 거죠. 그죠? 이거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확장. 자,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된 답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미 이제 그 경주를 통해서 거북이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인계치를 이제 끌어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얻었습니다. 다 얻었기 때문에 굳이 뭐 수영으로 종목을 바꿔가지고 토끼를 더 2번 죽이는 것도 저로서는 별로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지는 거, 그죠? 그리고 아예 안 받아들이는 것도 옹졸하잖아요. 지가 이겼다고 해서. 그래, 뭐 옹졸한 부분,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옹졸하게 되고요, 받아들이게 되면은 뭡니까? 무모하게 되고, 무모함이잖아요. 이제 그때 그 강의를 제가 김영철 교수님의 강의를 이렇게 특강 그거를 보면서 아, 저거는 다 무모함이라는 거죠. 무모함이고, 수영으로 했을 때는 이게 우리들이 히든 카드를 가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히든 카드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수영으로 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주제가 또 바뀌게 되죠. 이번에는 종목을 바꿔서 수영으로 경주하자 이렇게 했을 때는 뭡니까? 이 히든 카드를 지녀야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가 뭡니까? 자기가 잘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주제고 바뀌어요. 맞잖아요. 여기서 달리기 제한해가지고 여기서의 주제는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되지만, 여기서 확장시켜가지고 자, 종목을 바꿔서 수영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히든 카드입니다. 누구나 다가 하나의 자신의 어떤 장점을 잘 발현해가지고 그 장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주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뀌었죠. 그래서 김영철 교수께서 이제 이야기했던 이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린 모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주제는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뭡니까? 이것도 그렇고, 자,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나로 봤을 때는 히든 카드를 지녀서 좋지만 토끼로 봤을 때는 토끼를 두 번 죽이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놓고 봤을 때 이것도 별로고, 이것도 별로고, 이것도 별로였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물음표 되죠. 자, 여기서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지금 뭐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막 이렇게 할 텐데, 그죠? 뭘까요? 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거북이에요. 그러자 거북이는 이렇게 대답해요. 자, 요렇게 제가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토끼는 너무나 부끄럽고 자신에게 화가 났다. 내가 거북이에게 지다니. 수석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부끄럽지만 토끼는 거북이를 찾아갔다. 거북아, 나와 다시 경주를 하자. 그러자 거북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토끼야, 우리 그러지 말고 내 등에 올라타라. 내가 바다 구경을 시켜주겠다. 이겁니다. 토끼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자. 경주하지 말고 내 등에 올라타라. 내 등에 올라타라. 내가 바다 구경을 시켜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주제. 아름다운 동행.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글을 확장시킬 때 이 동행으로 가겠습니다. 동행.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여기서 쫙 잘라놓고 요 뒤에 이야기를 이어나갈 때 김영철 교수
님처럼 요 히든 카드를 지녀라 라고 하는 주제를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뭡니까? 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야, 그러지 말자. 어차피 네가 나를 내가 오케이 한들 나의 무모함이 나타날 거고, 그렇지 않은들 그죠? 이 저기 나의 옹졸함도 드러날 거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네한테 수용하자 라고 하면 너는 어떻겠냐? 너는 수용에서도 또 나에게 질 거다. 그러니 너는 두 번 죽는 거다. 두 번 너가 이제 모욕을 받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자, 내 등에 올라타라. 나와 같이 바다 구경을 가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바다 구경을 가자. 이렇게 되면 주제가 뭘로 바뀝니까? 아름다운 동행으로 주제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아름다운 동행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까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곧이곧대로 하나의 이야기로서 머물지 않고, 이 이야기가 A-1, A-2, A-3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확장, 변형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 그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글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주제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관점으로 나의 이야기를 내 주제를 잡는 나의 관점을 찾아가야 된다. 이게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나를 위한 글쓰기라고 하는 이 글쓰기 이 교과목에서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저는 이것을 강조할 겁니다. 자신의 주제를 찾아라. 자,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 토끼와 거북이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개미와 배짱이. 자, 개미와 배짱이가 나왔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풀숲에는 개미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제각기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느라고 무척 바빴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미들을 바라보며 배짱이가 웃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이 천지인데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지? 나처럼 노래나 부르고 놀 것이지. 시원한 풀잎 그늘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는 배짱이를 본 개미가 말했습니다. 배짱이님, 그렇게 한가롭게 놀지만 말고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아야지요. 겨울 양식이라고? 이봐, 겨울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알기나 해? 배짱이는 개미들을 비웃으며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배짱이가 여유를 부리며 마냥 놀고 있는 동안 겨울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산과 들이 눈에 뒤덮여 본격적인 추위가 닥쳐왔습니다. 배짱이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개미집을 찾아갔습니다. 춥고 배가 고파서 이렇게 왔습니다. 부디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 이게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자,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김영철 교수의 이제 TV 특강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 나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해석을 한 겁니다. 재해석을 한 거죠. 누구나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나 관점에 따라서, 자, 누구든지 있죠.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걸 A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활용했으면 나는 B라고 하는 관점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C라고 하는 관점을 찾아내어서 자기에게 맞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글쓰기가 자신의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주제를 따라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그건 무슨 뭐 공부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